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12년도 10회 때 나왔던 기출문제 유형에 대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마 그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라고 아마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고, 그래서 오늘 시간은 전체 총망라해가지고 30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을 보시게 되면 뭐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길잡이 책에도 그 페이지 248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기출문제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1번 문제가 뭡니까? 사회복지 실무자에게 사회복지조사론 지식이 필요한 이유. 그렇죠? 지식이 필요한 이유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지금 묻는 문제죠. 1번,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분석이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역사회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 복지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론 지식이 필요하죠.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임상적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이다. 아주 정확한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임상적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이다. 뭐에 관한? 클라이언트에 관한. 세 번째, 조사 대상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의 예방이다. 그렇죠. 아마 2013년도에 제가 계속 강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윤리에 대한 문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2012년도 하반기에 그 법으로도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천론, 실천기선론, 인행사, 조사론 등등에서는 그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심도 있게 또 관심 있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것처럼 조사 대상자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복지조사론 과목을 배우는 이유 중에 하나이죠. 네 번째, 서비스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실행한다. 그렇죠. 프로그램에 뭡니까?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뭘 봅니까?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 그렇죠. 효과성 검증하고 또 뭐합니까?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조사론을 공부하는 이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효과성과 효율성. 다섯 번째, 사회복지 실무자의 정치적 민감도 제고. 어떠세요? 정치적 민감도 제고.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감합니까? 전혀 이런 문구는 전혀 관련이 없죠.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죠. 이렇듯 우리가 뭐 1장부터 해가지고 14장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인지 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문제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문이 다른 것에 비해서 5번 같은 경우에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깊게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문항을 보고도 쉽게 답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이다. 아마 조사론 같은 경우는 이런 유형의 문제도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는 유형의 문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대규모 설문조사와 비교해서 주요 정보 제공자. 그렇죠. 우리가 욕구조사의 방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욕구조사의 방법. 그 중에 하나, 주요 정보 제공자를 활용한 욕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이것도 뭡니까? 다 옳지 않은 것. 쭉 설명을 해놓고 대부분 뭐라 습니까? 틀린 것, 다른 것, 옳지 않은 것. 아마 그런 식의 문제가 지금 대부분 나와 있죠.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표본 추출이 용이하다. 그렇죠. 표본을 주요 정보 제공자라고 하는 건 뭡니까?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 지역사회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은 뭡니까? 비용이 적게 드는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고 또 어떻게 합니까? 단기간 내에 우리가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장점이 돼 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장점이 있죠? 그렇죠. 표본을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쉽게 되어 있다. 이거 쉽게 되어 있다. 반면에 주요 정보 제공자에 있어가지고 단점이 뭡니까? 특정한 지역의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현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표집을 한다? 뭡니까? 이게 의도적인 표집을 하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바이어스, 편의가 발생될 개연성이 굉장히 많다 이겁니다. 그렇죠? 표본 추출이 용이하다. 아주 이거는 주요 정보 제공자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속하고 있죠. 표본의 대표성이 높다? 그렇지 않죠. 예, 주요 정보 제공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일정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일정의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표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어떤 것에 문제가 있다? 표본을 대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그럼 2번이 틀렸네요. 3번은 뭡니까? 그렇죠. 비용이 적게 든다. 이거는 주요 정보 제공자가 갖고 있는 뭐다? 장점이죠. 장점. 4번. 양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질적인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그렇죠. 주요 정보 제공자 같은 경우에는 서베이를 통해서 계량화된 숫자를 통해서 수치화될 수 있는 정보도 우리가 얻을 수 있지만 직접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뭐합니까? 심층 면접이라든가 또 질적 방법이 갖고 있는 그 방법도 활용해서 정보도 파악할 수 있다. 네. 5번째, 주요 정보 제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양과 질에 의존하게. 그렇죠. 주요 정보 제공자가 갖고 있는 주요 정보자의 어떤 생각과 행동과 그 표현에 우리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욕구조사의 방법,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구조사의 방법. 뭐 있습니까? 욕구조사의 방법. 욕구를 조사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걸 많이 한다 그랬죠? 그렇죠. 서베이. 예. 서베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다 그랬습니다. 2번째, 지금 나온 주요 정보 제공자. 주요 정보 제공자가 갖고 있는 의견을 통해 가지고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포커스 그룹. 공청회. 또 뭐가 있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델파의 기법.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게 나왔다는 거죠. 이게 주요 정보 제공자. 그러니까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은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동작이라든가 어떤 뭐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뭐 구의원들 될 수가 있고요. 뭐 통장들, 반장, 그다음에 뭐 지역을 대표하는 뭐 어떤 그 직능 단체장들, 그런 분들이 좀 그 현상을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표본 추출이 용이한 겁니다. 그렇죠? 쉽죠? 예. 또 단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거예요. 단기간 내에 활용할 수 있다. 근데 단점이 뭡니까? 주요 정보 제공자는 뭐예요? 의도적 표집이 발생되기 때문에 편의가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이겁니다. 편의가 발생되는 단점. 이런 것들 주요 정보 제공자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3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설문지 작성 과정 중에 프리테스트, 즉 뭡니까? 사전 검사를 실시하는 이유예요. 이유. 그 다음에 뭐예요? 이유인데 옳지 않은 것. 5개 중에서 옳지 않은 걸 고른 겁니다. 프리테스트. 이런 유형의 문제들도 그동안 계속 나왔었죠. 아마 제가 문제풀이 과정, 기본 수업 과정에서도 그 프리테스트를 우리가 왜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1번. 연구하려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을 한다 이거야. 핵심적인 요소. 이게 뭡니까? 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사전 조사를 할 건데 1번을 보시기 때 뭐가 있습니까? 문제의 핵심을 본다. 이건 뭐죠? 문제 핵심을 보려고 하면 뭘 알았습니까? 지금 문제 핵심. 그렇죠. 탐색적, 우리가 조사의 목적이 있어가지고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탐색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비조사. 이건 언제 한다? 설문지를 만들기 전. 뭐예요? 어떻게? 설문지를 작성 전에 한다. 작성 전에 그 문제 핵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그렇죠. 탐색적 조사, 예비조사라고 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러면은 1번 같은 경우는 틀렸죠. 틀렸죠. 2번, 응답 내용 간에 모순 또는 합치되지 않은지를 확인한다. 이거. 응답 내용 간에 이게 모순이 되는지 또는 합치가 되는 것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렇죠. 프리테스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세 번째, 응답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지를 검사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렇죠. 프리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질문 순서가 바뀌었을 때 응답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또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질문 순서가 바뀌어도 그렇게 쭉 일관성 있게 답이 나오는 건 맞겠죠? 질문 순서가 바뀌어도 일관성 있게 답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한다? 프리테스트 과정을 거친다 이거예요. 중요한 거, 무응답, 기타 응답이 많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무응답. 중요한 거예요. 사전조사에 있어가지고 뭐뭐 나왔었죠? 응답의 치우침, 응답이 치우치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또 뭐가 있었죠? 그렇죠. 무응답.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무응답이라든가 기타 문항에 응답자들이 그 문항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라든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럴 때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범주화되어 있는 카테고리 이외의 기타 범죄에 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체크를 할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한다? 프리테스트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면접조사와 비교할 때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갖는 장점이, 자기 기입식이 뭐예요? 자기가 직접 설문지를 보고 체킹해서 자기의 생각과 느낌과 현상을 체킹하는 거예요.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갖는 뭐예요? 장점이에요. 볼까요? 뭐가 있습니까?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효과적이다. 복잡한 쟁점을 다룰 때 효과적입니까? 굉장히 헷갈려 하겠죠? 설문의 응답률이 높습니까? 그렇지 않죠? 혼동을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추가 설명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가능하지 못하죠? 개인의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데 유리하다. 아주 정확한 거예요. 면접 조사에 있어가지고 자기 기입 설문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아주 민감한 질문 같은 경우에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유리한 것이 뭐다?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이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시간이 덜 걸리지만 비용 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단점이 뭐예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예, 이게 단점이죠. 예.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에는 면접조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현장 연구예요. 필드 리서치 특성으로 옳은 것 현장조사죠. 현장에 직접 나가서 연구자가 조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고 듣고 하는 거예요. 체킹하는 거예요. 1번 모수를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장 연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뭐예요? 그렇죠. 현장 연구조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질적이죠. 직접 현장에 나와서 상황을 관찰을 하고 면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질적 연구에 많이 포함이 된다. 그러면은 모수를 추정한다면 모수라고 하는 것은 전체죠. 전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양적 연구가 필요하죠. 1번은 양적 연구예요. 2번은 원하는 변수를 미리 설정하여 측정한다 이거예요. 이것도 내가 원하는 변수를 미리 측정해서 측정하는 게 뭐예요? 이것도 양적 연구에 포함이 되죠. 연구 대상자를 자연적 상황에서,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자연적 상황에서 탐구할 수 있는 거예요. 뭐가? 현장 연구조사가, 필드 리서치는 직접 자연적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탐구하는 거예요. 탐구. 가설을 계량적으로 검증, 계량적, 뭐예요 이게? 계량적. 양적이죠. 양적 조사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과정을 연구하는데 부적합하다?